자,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남은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어떤 내용들을 좀 봤냐면 접선의 방정식, 접선 관련된 내용 봤고요. 그다음에 평균값 정리, 그리고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특히 요 뒤에 4개 증가, 감소, 극대, 공소 관련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 관련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수의 최대와 최소인데요. 자, 이제 세 가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언제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부 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닫힌 구간에서.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 가져왔고요. 그 구간에 이 닫힌 구간에서 우린 뭘 찾을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최대와 최소인 지점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 지점과 이 지점입니다. 자, 근데 이 지점은 최대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극대죠. 극대이면서 최대가 돼요. 이 지점은 최소인데 극소기도 하죠. 극소면서 최소가 돼요. 자, 우선 후보가 뭐가 되냐면 이 극대나 극소가 되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자, 요번에 최대 최소 한번 보시면 요쪽이 최대고 요쪽이 최소죠. 자, 근데 여기는 극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이후 구간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극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일단 최대가 되겠고요. 여기는 최소긴 한데 극소죠. 극소이면서 최소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극대이기는 한데 최대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꼭 극대일 필요는 없다. 요런 끝의 지점이면 최대가 될 수 있는 거 가능성을 하나 더 확인했고요. 자,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번에는 최대 최소가 양 끝이죠. 양 끝에서 최대 최소고 여기서 극대 극소인지는 아직 몰라요. 이 이후 구간의 함수값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극대 극소에서는 최대는 안 되죠. 최대 최소는 안 되는 상황.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시를 좀 종합을 해서 우리가 최대하고 최소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우선 후보를 찾는 겁니다. 극값이면 일단은 최대 최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양 끝값. 그래서 여기서 후보들이 나와요. 최대값, 가장 큰 값은 최대, 가장 작은 값은 최소다. 그래서 이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극값과 양끝값만 조사하면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최대값, 최소값 미분 가능한 함수 최대 최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 요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 볼 겁니다. 자, 극값과 양끝값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도함수 먼저 구해 볼게요. 자, f 프라임 x는 8x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되고요. 이 인수분해가 6의 x-1, x-2 이렇게 돼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요 1이랑 2라는 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얘가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증가감소 먼저 조사를 해보면 도함수의 부호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 지점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극대겠죠. 그래서 fx가 극대가 되고요. 이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fx가 극소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되냐? 극값과 양극값을 조사를 할 거야. 자, 극값은 어디 있어?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조사할 거는 F1, F2 조사할 거고요. 자, 양극값 0일 때랑 2일 때 조사할 건데 2일 때는 이미 조사했으니까 추가로 0일 때 함수값 조사해서 요 세 개가 후보가 되죠. 제일 큰 값이 최대,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가 될 거예요. 자, F0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2고요.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해보면 2-9 더하기 12 마이너스 2니까 3 되죠.
F2는 여기다가 2 대입해주면 됩니다. 16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값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대값은 3이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값과 양극값을 조사를 해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요. 실근의 개수를 찾거나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관련된 정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예시를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극값 찾을 수만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니까 우리는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는 0일 때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fx라고 두겠습니다. fx를 왼쪽 좌변에 있는 식 써볼게요. 3차 함수죠. 자,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찾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함수 구해볼게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를 해주면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우리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조사를 해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만나는 교점 x좌표가 1하고 3이죠. y는 f'x 그래프. 자, 그럼 여기서 부호가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지점이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증가에서 감소죠. 극대죠. fx 극대. 요 지점이 fx가 극소가 되니까 극대값과 극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극대값 f1 여기다가 여러분들 대입을 해보시면 2가 나와요. 그다음에 극소값 f3 여기다 3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보를 바탕으로 fx의 그래프를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 지나죠. 0,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일단 요 점을 지날 거고요. 자, 극대값, 극소값 표시해 볼게요. 극대일 때 x가 1일 때 극대값 2. 요 점 지날 거고 x가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니까 요 점 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가 감소에 좀 포커스를 둘게요. x가 1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해요. x가 1일 때까지 요 지점까지는 계속 증가하니까 요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극대값을 찍고 감소하죠. 언제까지? x가 3일 때까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극소값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죠. 대략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fx의 그래프 증감표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증감표 없이도 요 정보를 갖고 그릴 수 있고요. 자, 근데 우리는 요 y는 fx와 x축과의 교점 봐야 되죠. x축 교점 하나, 둘, 3개니까 실근의 개수는 3개죠. 답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관한 정보를 물어볼 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미지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를 넘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와 요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도록 3개가 나오도록 하는 요 k를 찾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요 3차 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함수 구해야겠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자, 도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요? 도함수 그래프. 자,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부호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지점에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fx는 뭐다? 극대가 되고 여기서 fx는 극소가 되겠고요. 자,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점선을 그려서 한 번에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점선을 해주고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1일 때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자, 먼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극대값 같고요. 다시 감소하다가 극소값 찍고 다시 증가하는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fx. 자, 우리 정확한 값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 f-1과 f1을 좀 구해보면 여기랑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f-2, f1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지금 여기 가운데가 x가 0일 때니까 요 지점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f0일 때는 0이니까 요 지점이 0,0이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렇게 축도 그려줄 수 있죠, 사실. 그럼 여기가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요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y는 k란 직선도 있어. y는 k란 직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k 값이 크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k 값이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서로 다른 세식은 교점의 개수가 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점의 개수가 3이려면 지금 여기서는 1개예요. 자, 여기 접하면 2개가 되고요. 자, 요 사이로 들어가면 교점이 3개가 되죠. 그래서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k 값의 범위는 요 안에 들어가서 요 사이에 있어야겠어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방정식 관련된 활용 문제니까 예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다 넘겨요.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할 거냐면 한쪽으로 넘겼을 때 요 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걸 확인할 거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얘는 x축이고요. 얘는 3차함수의 그래프겠죠.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붙어 있거나 요 구간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fx라고 두고요. 도함수 구해 볼게요. 도함수는 마이너스 6x 인수분해가 되죠. 자, 도함수 그래프 먼저 그려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파악하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가 0하고 2죠.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 그러면 여기가 증가해서 감소니까 극대, 감소해서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겠죠. 자, 극대가 극소가 구해봅시다. f0은 4고요. f2 여러분들 대입해보시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 정보들을 갖고 자, 아까처럼 밑에다가 바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번엔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좌표평면 그려주고 0,4 지납니다. 그다음 2,0 지나죠. 이 두 점을 지날 거고요. 자, 네, 여기선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먼저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값 갖고 다시 증가하겠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구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다시 실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로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fx 함수값은 어때요? 어디서 최소죠? x가 2일 때 최소예요. 그러니까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f2보다요. 근데 이 f2는 뭐예요? 0이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형태의 예시였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 아까처럼 한쪽으로 더 넘겨서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로 두고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K와 위아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한번 한쪽으로 넘겨서 확인하는 방법을 택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함수를 뭐로 둘 거냐면은 얘를 넘겼을 때 나오는 요 식으로 함수를 두겠습니다. 4차 함수고요. 얘 도함수 구해보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돼서 12x 제곱으로 묶여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도함수의 그래프 옆쪽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만나는 교점 x좌표 0하고 1이고요. 자, 요런 3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로 가죠. 결국에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여기서 출발을 할게요. 자, 얘는 홀수차, 짝수차니까 지나고 짝수차니까 얘는 접할 거예요. 요렇게. 요게 f'x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 그러면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밑에다가 한번 fx의 개형 그려볼게요.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 일단 함수값들을 좀 구해보면 f0은 마이너스 k고요.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예요.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값은 알게 되겠고요. 자, 일단 어떻게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도함수의 값이 0이니까 한번 접해요. 이렇게 되다가 다시 감소해요. 그 다음에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 흐름을 타서 그려보면, 자, 감소하다가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고요. 다시 감소해. 그 다음에 극소값 갖고 증가하죠. 요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렇지만 0에서의 함수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k가 되겠고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요게 되는 걸 확인을 하려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이 fx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요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f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k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3차 방정식 중에 왼쪽 좌변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 3차 함수, 그러니까 이런 함수 있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 이런 3차 함수에 대해서 근의 개수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극대극소의 부호를 이용해서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극대랑 극소의 곱이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여야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 3차 함수니까 극대가 극소보다 커야 돼요. 요거. 자, 그럼 한번 보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요런 부호를 가지면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요런 모양이겠죠.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 자,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여도, 자, 극소값이 음수고 극대값이 양수니까 요런 모양이 돼야겠고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죠. 즉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이 방정식은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요런 성질을 갖고요. 자, 이번에는 둘이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볼게요. 극대나 극소가 0이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극소값이 0이 되겠죠. 자, 요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우선은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극소값이 0이 되려면 요렇게 돼야겠죠. 여기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나와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여도 극소값이 0이 되려면 여기서 한번 x축하고 접하면서 요런 모양이 돼야겠죠. 그래도 시근이 2개. 자, 이번에는 극대값이 0인 경우 볼까요? 극대값이 0이 되려면 요렇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는 요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자, 극소값은 0이 아니니까 극대값이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근이 2개가 나옵니다. 실근이 1개가 나오고요. 정확히 말하면 중근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총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자, 이제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큰 경우 볼까요? 0보다 크면 둘이 같은 부호여야 돼요.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둘 다 음수여야겠습니다. 자, 그럼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2개는 허근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한 실근과 2 허근이 된다는 거. 극대 극소의 곱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언제?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3차 함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그래프로 실근의 개수 판단하셔도 되고요. 극대 극소의 곱을 이용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도함수 먼저 구해 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얘는 3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되죠.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고요. 부호가 이렇게 되니까 극대값은 뭐예요? 여기서 극대죠. f 마이너스 1.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k 더하기 8이 나와요. 극소값은 f 5니까 k 마이너스 100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세 가지 경우를 볼 건데요. 극대와 극소의 곱의 부호를 볼 거예요. 극대와 극소의 곱의 부호. 일단 써볼게요. 세 가지 경우. 자, 먼저 0보다 작은 경우 볼게요.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경우는 실근이 일단 3개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K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2차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00보다 작을 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극대극소를 곱했는데 0이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든가 아니면 극소값이 0이 되겠죠. 그럼 실근이 2개가 나오죠. 이 경우에 실근이 2개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K값은 마이너스 8이거나 100일 때겠죠. 자, 이번에는 둘의 극대 극소를 곱했더니 0보다 커. 부호가 같으니까 둘 다 극대 극소가 양수거나 둘 다 극대 극소가 음수인 이런 형태에서는 교점이 1개가 나와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여기는 1개고요. 그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도 실근 개수 판별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속도와 가속도 관련 내용 할 건데요.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자, 그럼 위치에 대해서 속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이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우리 위치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미분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속도 velocity 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뜻이 뭐냐면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어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이 관계를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면 요 위치를 뭘로? 시각 t로 미분해 주면 되죠. 얘는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냐면 x 프라임 t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v 프라임 t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 이 속도가 양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속도가 양이라는 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속도가 0보다 크다고 할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v가 0보다 크고요. 수직선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반대 방향. 그러면 속도가 0보다 작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의 부호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간단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각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속도를 우리가 vt, 가속도, 시각 t에서의 가속도를 at라고 하면 vt는 뭐예요? 얘는 위치를 미분한 거죠. 위치의 도함수니까 6t-12가 돼요.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죠. v't가 돼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6이 되죠. 따라서 시각 1에서의 속도 v1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가속도, 시각 1에서의 가속도 a1은 그냥 6이죠 항상. 그래서 시각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두 번째, 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 수직선에서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시각입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아까 방향은 뭐와 관련이 있었죠? 속도와 관련이 있었어요. 즉,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요 속도 v의 부호가 바뀐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vt의 그래프를 좀 볼 겁니다. 우리 vt가 뭐였어요? 6t-12였고 이거 부호를 해석할 거기 때문에 도함수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으로 묶어주면 t-2가 돼요. 그래서 우리 요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증가하는 t는 2에서 부호가 한번 바뀌죠. vt의 그래프.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시각이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각 0일 때를 기준으로 끊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각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직선 모양이 나올 거고요.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 시각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는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 위치 관련된 내용 나중에 적분할 때도 또 비슷한 개념이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함수 활용 관련된 내용 다 정리했어요.